자, 시작합시다. 자, 지난번에 그 가우스 함수까지 했었죠. 맞죠? 그래서 그 예제 8번에 3번까지 했었나요? 맞나? 진영아. 다 했지, 그치? 8번.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8번에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걸 하진 않았었지만,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2 곱하기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 어떻게 주는 거야? 얘를 그냥 그 수에서 알파를 뺀 거다라고 해놓고 하면 돼. 그냥, 그치? 간단하죠? 그러면 그 리미트 그 다음에 그냥 뭐 곱해주는 거지.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나오고 x분의 12알파죠? 얼마? 4 나오죠? 왜?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끝. 됐죠? 자, 오케이. 이제 미정계에서의 결정인데 이건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알파로 수렴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뭐 분자가 됐든 분모가 됐든 간에 어느 하나가 0으로 갔다가 쳐봐. 그러면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안 가잖아? 하다못해 얘가 뭐 1로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0에 비해서 1은 무지하게 큰 수죠. 그럼 이게 수렴할 수가 없겠지. 절대로 수렴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도 0으로 가야 돼, 무조건. 즉 0분의 0 꼴이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수렴하려면 얘가 일단 0분의 0 꼴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치? 안 그러면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갔다면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한다는 거야. 반대로 이 상태인데, 이 상태야. 너가 알파로 수렴했어. 근데 자가 0으로 가. 그럼 분모는 굳이 0으로 갈 필요 없어. 얘가 뭐 3으로 가도 괜찮아. 3분의 0 나오잖아. 그치? 3분의 0이 0이고, 물론 0으로 가도 뭐 적당히 수렴해서 얘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아니면 얘가 무한대로 가도 괜찮아. 무한대분의 0도 수렴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겠지. 물론 무한대분의 0이 무조건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그치? 그런 건 나중에, 미적분 1에서는 이런 건 잘 안 나오지만 미적분 2에서는 이게 조금씩 나온단 말이야.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서, 답변을 해줘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 상태, 수렴했을 때,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면, 그지?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됐죠? 0분의 0 꼴이 돼야지만 수렴할 수 있어. 0분의 0 꼴이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일단 충족이 돼야지 그 다음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자, 9번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번.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 1 빼기 x의 제곱 분의 fx가 1이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1 빼기 x의 제곱 분의 fx 얘가 2야. 이때 f2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치? 자, 얘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지. 그치? x제곱은 그렇지. 근데 다시 x제곱의 f가 마이너스니까 이 전체는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봐야죠. 근데 이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3차식이면 절대 이게 수렴할 수가 없겠지. 1차식이면 수렴을 하겠지만 이게 0으로 수렴하죠. 2차분의 1차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너는 무조건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러쿵저러쿵이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해갖고 1 나오는 거죠. 동차식이고 계수마저 같아야 돼. 이 뒤에 모르니까 뭐 ax 더하기 b라고 할게. 이렇게. 그지? 즉, 요 식에서는, 이 9번에 요 식에서는 이제 fx를 이렇게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그 2차 함수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여기 넣었다가 쳐봐. 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그 상태에서 이게 2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풀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정석책이나 뭐 개념원리나 뭐 그런 책들은 이렇게 나왔을 거야. 뭐냐면, 봐봐.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죠. 마이너스를 밀어봐. 0으로 가지, 그치? 근데 2로 수렴했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얘가 3으로 가잖아? 절대 이럴 수가 없어, 그치? 그럼 발산합니다, 그치? 얘가 막 무한대로 가도 안 되고. 0으로 가야 돼, 그치? 분모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두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죠. 어차피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다시 이제 b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야. 응? a 플러스 1이죠? 응? 잠시만. 규현아. 응. 저 수학 일정. 응. 응. 토요일 날은 그냥 오늘처럼 계속 오면 되나요? 아니야. 원래 금요일이잖아. 원래 금요일인데 수업 하루 추가된다 하셨잖아요. 그걸 금요일 날 할까 했었는데? 금요일 날 연타로? 연타로예요? 연타로. 연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10시, 12시까지겠지, 그러면? 그런가요? 근데 영어 때문에 안 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영어 쓰는데 여쭤보셨더니 지금 수정 공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정확히 좀 더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네. 금요일 날은 그렇게 우리가 원래 시간 9시부터였잖아. 네. 그렇게 하고, 확통이지, 확통. 그 수업을 그 이후에, 하자고. 12시까지. 그리고 만약에 영어쌤이,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10시 반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 그건 내가 양보해 줄게. 알았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영어를 10시 반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는 하고 내가 그러면 확통을 다른 시간에 잡아준다는 얘기야. 알았지? 쏘리. 어디까지 했더라?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B에 대해 정리된 식을 다시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 풀이가 아니다. 좋은 풀이는 아니다. 근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 이걸 내가 이제 1 빼기 x하고 1 플러스 x 이렇게 일단 해놓게. 이걸 여기 넣었어.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a 더하기 1이죠.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2인 거야. 그치?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이거 이제 인수분해가 될란가? 되나, 이거 인수분해가? 뭐 이런, 고민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 얘는 무조건 그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 왠 줄 알아? 우리 이미 0분의 0인 걸 확인했잖아. x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0으로 가게 하는 그 범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쵸? 얘 무조건이야, 이거. 이거를 고민하면 안 돼. 이거 약분될 녀석이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자꾸 얘 인수분해 되나? 막 확인해보고 있는 거야. 그런 행위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x 있어야 되고, 일단.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보지 마시고, 상수항 보게 되면 a 더하기 1 이렇게 있어야 돼. 맞죠? 실제 이걸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끝났죠, 이제? 여기 약분이 돼가지고, 그죠? 나머지 이제 마이너스 1로 넣어줬을 때 2분의 마이너스 1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2 나오죠? 이게 2인 거지, 그치? 그쵸? 따라서 얼마? a는 2가 되겠다, 그치? 됐죠? 그럼 a 2면 넣어서 b는 3인 거지. 그치? 그럼 이제 fx 완성이죠? fx가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2x에다 플러스 3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f2 그거 넣어주면 돼. 그지? 됐어?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야. 근데 좋은 풀이가 아니야, 이건.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건 내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으냐면 이 과정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봐봐. 이 과정을 지우고 이 상태에서 그냥 지울게.
자, 이 상태도 그냥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만 해줄게. 자, 1 빼기 x제곱이고, 자, 위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이제 보겠다 까지는 했죠. 자, 이제는 지금 했던 얘기를 다 아우르는 풀이를 한 번에 할 거야. 자, 뭐냐? 너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0으로 가? 0으로 가야 돼, 그치? 그 얘기는 얘가 0으로 가게끔 했던 그 범인이 있어야 돼. 원인들. 근데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누가? 이 안에. 얘가 즉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돼, 이렇게. 응? 맞죠? 확실하죠? 그리고 얘도 자, 미리 요것만 내가 인수분해 해 놓을게,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죠? 이렇게 좀 정리했어. 오케이. 그러면 자, 0으로 가게끔 했던 범인들이 이놈이 범인이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거창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치? 이 상수는 모르겠어, 그치? 근데 지금 x를 마이너스 1로 밀면 얘가 어디로 가? 이건 2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얼마에 가까워져야지 얘는 약분되고 얼마에 가까워져야지 2분의 얼마가 돼야지 2가 될까를 보는 거야. 4로 가야지, 4. 2분의 4가 2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얘가 4가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3이 있어야겠지. 그렇게 찾는 거야.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는 얘가 훨씬 더 빨라. 근데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관념적으로 얘가 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뭐 여기다 뭐 gx를 놓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또 아까처럼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고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고.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거지. 즉, 이 자체가 fx라는 거야, 이 자체가. 왜? 내가 이거를 fx 이렇게 봤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니까 그냥 바로 답이 나온 거죠. fx가 이렇게 된 거지. 여기다가만 이제 f 이 값을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됐어? 그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책은 뭐 첫 번째 풀이로만 나온 책이 있고 어떤 책은 두 번째 풀이로만 나온 책이 있는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수학에는 한 가지 무기로는 안 돼. 그게 효율적이다, 뭐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는 너희들이 따질 만한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나 정도 돼야 그렇게 그걸 따지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그냥, 그쵸? 솔직히 너희들 문제 풀 때 나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처럼 이 문제 한 3가지 풀이가 있는데 이 중에 얘가 제일 빠르니까 이걸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어떻게든 쥐어 짜내갖고 풀 수 있는 걸 그냥 막 생각하잖아. 그지? 그때를 대비해서 다 해놔야 돼. 알겠죠? 자, 그럼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울게. 1번의 리미트. 자, x가 1로 갔을 때 이렇게 있죠?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쉬워. 그죠? 0으로 갔죠? 0으로 가야 돼. 그죠? 근데 얘는 딱 봐도 이건 뭐야, 이거. x 빼기 1. 이거잖아. 자, 0으로 가게끔 했던 원인이 얘죠. x 빼기 1. 그죠? 그리고 얘도 0분의 0꼴이 돼야지만 2로 수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거 그냥 딱 보자마자 1초야, 1초. 금방 나와야 돼. 너는 무조건 x 빼기 1을 인수로 가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있는데, 얘가 최고차항이 1이니까 여기 x가 있어야 될 거고, 어차피 너는 약분될 친구들이고, 나머지 요 놈이 또 이게 2로 가네?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이거 얼마로 가야지 2가 돼? 4로 가야죠? 근데 x 1로 가. 얘가 4로 가려면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3이 있어야지, 그치? 됐죠? 그럼 이 식이 이 식이라는 얘기야. 요 식이 요 식이지, 그치? 그럼 전개를 해. 요 식이 요 식이라는 걸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야죠. 즉 1차항 계수 마이너스 a는 2가 나오고 상수항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해주면 끝.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a 루트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역시나 자,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얘는 봐봐. 아까처럼 안 돼. 얘처럼 안 돼. 왜? 위에가 다항식이 아니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뭐가 인수야. x 빼기 1이 인수가 있어. 이렇게 말 못할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돼. 를 아까처럼 쓰면 바로 앞에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봐. 그래서 9니까 루트 9. 즉 3a 더하기 b가 제로야. 맞지? 분자 0으로 갔고 얘는 몰라. 근데 얘가 수렴했어. 너도 0으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라는 거를 쓴 게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b에 대해 정리해가지고 여기 대입해 줘야죠. 이걸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3a가 되고 이거 다시 여기다 이거를 대입해서 풀어야 돼. 아까 요 문제 첫 번째 풀이에 해당하는 풀이죠. 그죠? 그럼 넣었다고 쳐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자 들어가면 마이너스 3a가 있어. 여기 a가 공통인수죠. 빼. 상수니까 앞으로 그냥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루트 x의 저거 플러스 8 빼기 3이죠. 이거야 이거. 여기까지 정리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풀이가 좋아 보이지만 이런 문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첫 번째 풀이의 그 과정대로 흘러가야 돼. 됐지 이제 뭐 우리 많이 했던 거죠. 뭐 해주는 거야? 이제 유리화. 위아래 유리화. 그럼 이제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뭘 확인하라고 했어? 어떤 형태인지. 저 0분의 0 꼴이죠? 0분의 0 꼴이니까 위에를 유리화해서 그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0으로 가게끔 했던 범인. 여기서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약분시켜줘야 돼. 그럼 빨리 할까? x 제곱 플러스 8 빼기 9. 즉, x 제곱 빼기 1이야. 그 x 플러스 1이 있고, x 빼기 1이 있죠? 그 다음에, 안 빠르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 뭐야?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얘가 이거지. 유리화까지 한 거야,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날라가죠? 범인들 날라갔고, a 곱하기 자 이거 그냥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6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그치? 얼마야 이거? 2죠. 그치? 여기가 2니까 넣어주면 얼마? 2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6 되겠지.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 문제다 보니까 어찌 보면 큰 차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너무 또 가볍게 여길 만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자, 이제 7번 내용 가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극한. 자, 이게 메인이야. 응?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극한값의 계산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이런 건 나와도 쉬워. 한 기껏해봤자 10번, 11번 정도 이쯤 나오고 이제 합성함수 극한이 이제 좀 그래도 좀 나오죠. 난이도 있게. 13번, 14번 요쯤에 나오는데 자 내가 여기 몇 가지 지금 내가 예를 넣어놨어. 응? 이 얘가 너희들 웬만한 극한의 어떤 상황들을 뭐라고 하지? 일목요연하게 좀 잘 정리되어져 있다? 요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자. 1이고 얘가 지금 gx야. 얘를 b라고 했네. 자, 이제 이게 gx인데, 만약에 지금 f1x를 이렇게 해볼게. 이게 a고, 이게 b야. y는 f1x야. 이때 내가 뭘 조사할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f1x. 이걸 한번 조사해 볼 거야. 보다시피 뭡니까? 합성함수죠? 그죠?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걸 딱히 어떤 개념이 있다. 그런 건 좀 그래. 그냥 잘하면 되거든? 뭘 잘하면 되냐? 자,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일단 a로 가까워졌을 때 이 f1x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 그게 무엇에 가까워지는지를 보고, 다시 그거를 g에 대응시켜서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를 다시 여기 또 반영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치? 자, 해보자.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품고 있는 거잖아.
리미트 x가 a 플러스인 거하고 x가 a 마이너스인 거하고 자 역시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기 귀찮으면 나중에 연습을 해서 안 쓰고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 봐봐. 여기서는 a 플러스야. 그럼 a 플러스면 x는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 f1x라는 함수값의 움직임은 이렇게 b에 가까워지는데 b보다 큰 쪽에서 b로 가죠. 그지? 즉 이놈의 값은 얘는 이 자체가 극한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g로 대응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b 플러스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 b가 된다라고 하면 안 돼. 물론 이건 맞죠. a 플러스 갔을 때 f1x는 이건 b가 맞지. 왜? 얘는 최종적으로 이 녀석의 극한이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b지만 지금은 끝난 게 아니잖아. 다시 그걸 또 g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걸 b다라고 할 수 없어. 아 역시나 이것도 b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b보다 좀 큰 쪽이야 이렇게 봐야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x가 a 마이너스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야 이거? 너는 b 마이너스가 되겠지. 돌았다. b 플러스죠. 둘 다 똑같이 그치? b보다 큰 쪽에서 b로 가까워질 거 아니야. 보이죠? 양쪽 다. 그럼 그 이 뭔가가 있어요. 그냥 이게 네모야 네모. 뭐 이제 얘를 신경 쓰지 마세요. 네모가 b 플러스로 갔을 때 그게 g에서 어떻게 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놈 g에 대응시켜야 될 녀석이 b 플러스로 가. b 플러스로 가면 요쪽으로 가네. 그죠? g에서는 그럼 2잖아 2. 그치? 너가 2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너도 2가 되겠지. 그치? 네모가 b 플러스로 가는데 그 네모를 g에 대응시켜야 돼? 2죠. 그럼 뭐다? 너는 통합적으로 좌방과 우방이 일치했으니까 존재한다 혹은 수렴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내가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볼게 한번.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a인데 이게 b야. 이게 y는 f2x야. 이런 경우 해보면 자 a로 갔을 때 g f2x 이거를 한번 구해볼 건데 역시나 a 마이너스 해볼게. 자 이놈 자 a 플러스면 이렇게 봐. b로 가는데 b보다 작은 쪽에서 즉 b 마이너스로 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b 마이너스야. 그치? 둘 다 b보다 작은 쪽에서 b에 가까워져. 그치? 그러면 그 놈을 b 마이너스로 가는 놈을 다시 g에 대응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쪽으로 오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건 1 나오겠지. 이것도 1 나오겠지? 따라서 이것도 좌방과 우방이 일치했기 때문에 1로 후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F3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이런 식으로 A, B, Y는 F3X야. 자, 이제 해볼까 이제 이게 뭐 어렵지 않을 텐데 이건데 X가 A 플러스 X가 A 마이너스 F3X 이렇게 있어. 자, 얘는 플러스야. 이쪽으로 가죠. 너는 B 플러스로 가. 하지만 너는 A 마이너스로 가면 X가 A 마이너스로 가면 함수값은 B 마이너스로 가죠. 너는 B 마이너스로 가. 근데 그걸 다시 G에 대응시켜야 돼. 됐다. 뭐야? B 플러스 2죠? 2? 넌 뭐야? 1 나오죠? 얘는 뭡니까? 이거 달라. 그러면 좌방과 우방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치?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A, B, Y는 F, 4X야. 자, 역시나 X가 A로 갔을 때 G, F, 4X 값을 X가 A 플러스 X가 A 마이너스 자,
쉬워. 자, 너 a 플러스 잘 봐. x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함수값은 이렇게 움직이지. 그럼 얘는 b. 자, 이것들처럼 b에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라 얘는 그냥 얘처럼 가까워진다기 때문에 내가 화살표를 썼단 말이야. 얘는 그게 아니죠. 얘는 그냥 b야, b.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야. 그냥 얘는 gb야, gb. 얘네들처럼 극한값이 아니야. gb 2죠. 그죠? gb 2야. 얘가 그럼 2가 되는 거고. 그지? 역시나 얘는 어떻게 돼? a-는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b-로 가죠? b-로 가는 게 어떻게 돼? 1. 그치? 그래서 이게 1 나오는 거야. 다르죠? 너도 역시나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주의사항은 지금처럼 좌방, 우방 갈 때, 이게 어쨌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 하나는 B 플러스고, 하나는 B 마이너스고, 아니면 이렇게 가까워져도 이 상태에서 얘가 고정되는 케이스도 있어. 이 네 가지가 다야. 오케이?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합성함수 극한이 이 네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알겠니? 그것만 잘 하시면. 그리고 뭐 보면 이거 막 자꾸 뭐 치환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디 가까워지는지를 살피고 다시 그거를 이 껍데기 함수에서 또 확인해 봄으로써 이 리미트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 그치?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11번 문제 중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 자, 이게 지금 G야. 자, 지금 1번 리미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1로 가. 1이 여기란 말이야. 자, 이제 역시나 좌방, 우방 다 조사해봐야 돼. 근데 둘 다 보이죠? 어떻게 돼? 좌측에서 가까워지는 우측에서 가까워지는 함수값은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지죠. 근데 0보다 큰 쪽이야. 함수값의 움직임은 그러하죠. 그 얘가 어떻게 된다?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이런 거 그냥 통합적으로 진행해도 괜찮지. 일관적이니까. 0 플러스로 갔을 때 어떻게 돼? 이게 2인가? 맞지? 요쪽이죠, 요쪽. 0 플러스 얼마? 2인 거지. 쉽죠? 2번. x가 0으로 갔을 때 fgx. 자, 이거. 자, 0으로 갔을 때 이건 살짝 좀 다르다. 그지? 아닌가? 그러네.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랑 x가 0 마이너스 fgx. 자, 이번에는 이제 얘랑 달라. 얘는 알맹이가 F고 껍데기가 G잖아. 이 알맹이가 얘기는 G고 껍데기가 F야. 자, 이거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어떻게 돼? 계속 2인 거지. 이거 그냥 극한으로서 2가 아니다. 그냥 실수 2야.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0 마이너스 어떻게 돼? 0 마이너스면 1 나오죠? 1이야. 그지? 그러면 그냥 얘는 F2야, F2. 이것도 F1이야, 그냥.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함수 값이 함수 값. 고정이지, 고정. F2가 어디겠어?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그럼 1 나오지. 1은 어떻게 돼? 1은 1 나오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어?
3번 여기다 할까? 3번 쉬워. 리미트 x가, 얘는 이미 이 안에서 극한값을 구해야 돼, 이미. 0으로 갔을 때 fx 어떻게 돼? 똑같죠? 요쪽으로 가나, 요쪽으로 가나, 둘 다 1이지. 얘는 그냥 이 자체가 1이야. 극한을 먼저 구한 상태로 g에 대응시키라는 얘기니까, 리미트가 안쪽에 있으니까, 그치? 그냥 g1이야. g1 얼마? 0이네, 0, 그치? 됐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 어떤 문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함수가 두 개가 나와서 fg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같은 함수에서 같은 함수로 가는 게 더 어려워. 헷갈려. 자, 해보자. 이렇게 있어. 자, 이게 f야. 자, 지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 fx 이것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해볼게. 이건 이제 알맹이하고 껍데기 같은 함수니까 하여튼 잘해야 돼. 봐봐. 일단 fx.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함수값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점점점 1에 가까워지는데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그치? 맞죠? 그럼 1 마이너스로 가는 녀석이 다시 f의 대응식이 돼야 돼. 다시 일로 와. 1 마이너스니까 요쪽이죠. 요쪽. 1 마이너스 뭐야? 0이죠? 그지? 요거 0 플러스야. 자, 0 플러스. 아닌데? 그냥 0인데? 오케이. 0으로 가면, 자, 0에서 좌방이든 우방이든 둘 다 마이너스 1로 가죠. 그죠? 일단은 이 알맹이 함수인 fx의 움직임이 좌방, 우방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그치? 요쪽이든. 그럼 다시 그 놈을 또 다시 f에 대응시켜야 돼. 그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면 다시 요쪽으로 간단 말이야. 요쪽으로. 요렇게. 너도 빵 나오겠다. 그치? 이거 되게 더한다고 했죠? 더하니까 빵이네, 답이 빵. 그죠? 쉽죠? 그래서 11, 12번은 간단하게 뭐 메모 좀 해놓을까? 필요한 것들 뭐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세요. 커피야? 그냥 티.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13번 문제인데, 얘가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해. 이게 뭐 이렇게 되어져 있네? 이게 지금 G야. 응? 그 다음에 1번. 1번? 1번 니들이 해보자. 나 2번 해줄게, 2번. 응? 요렇게.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2번이 fx야. 그러니까 2번일 때는 f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지금. 그때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x가 1로 갔을 때 gfx를 조사하는 거야, 그치? 저 1로 가면 이것도 그냥 따로 할 필요 없겠다, 그치? 왜 알맹이 함수가 f인데 f를 보니까 1로 갈 때 1 마이너스든 1 플러스든 어떻게 돼? 함수값은 공통적으로 0으로 가죠, 그치? 괜찮아? 그리고 0 플러스로 가죠, 0 플러스, 그치? 그러면 그걸 다시 g에 대응시켜야 돼. 뭐야 이거? 1 나오지, 그치? 1.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뭐 1번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1번일 때 똑같이 하면 되고 3번도 마찬가지야. 그치? 3번을 내가 해줄게. 1번 너희들이 한번 해보자고. 3번일 때는 fx가 이렇게 생겨먹었대. 이게 2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f일 때. 이게 f일 때는 또 이 값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뭐 그런 얘기죠. 그때 또 이 값을 또 구해봐야 돼. 자, 이제 해볼게. 자, x가 1 요건데 여기다 플러스를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줄게. 오케이? 이건 해봐야 돼. 자, 일단 g를 보면 1 플러스일 때 fx는 1보다 잠깐만 1이야 이거? 뭐야 이거, 씨. 0이잖아 그냥, 그치? 1 플러스 얘가 1이잖아. 1 마이너스도 빵이지 뭐, 그냥, 그치? 뭐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계속 빵이야, 빵. 그치? 그럼 g빵 이것도 g빵 뭐야? 2죠? 그치? 그래서 좌방우방 일치했으니까 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자, 1번 너희들 한번 해볼까, 한번? 1번과 같은 fx일 때는 어떻게 바뀌겠는가를 스스로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답 나와야 돼. 답이 없습니다. 그치? 안 나온다고 나와야 돼. 그치? 왜 안 나오는 줄 알겠죠? 어긋나잖아. 그치? 오케이. 넘겨도 괜찮겠죠?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내용. 자, 8번이 이제 샌드위치 정리인데,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이걸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뭐, 해보자고. 봐봐. 자, 지금 8번 개념이야. 이게 이런 건데, fx하고 gx하고 예를 들어서 대소관계가 이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더 클 때, 그 극한을 내가 조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시나 A로 갔을 때 gx를 조사하면 이렇게 돼. 등호가 생겨, 등호가. 응? 선생님, 얘가 항상 더 큰데 왜 그런가요? 리미트이기 때문에 그래, 리미트. 리미트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라서, 대표적인 얘가 거기 잘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A고, 여기를, 요만큼을 내가, 요 함수 F라고 할게. 요 함수가 F야. 요 빨간색 함수. 그지? 그 다음에, 이 gx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항상 얘가 만족하죠. 항상, 그치? 맞잖아? 어떤 실수든 간에 여기 노란색이 더 크잖아.
A일 때도 얘가 더 크죠, 함수값이, 그치? 그치만 A로 극한 취해봐. 그냥 요 놈이지, 요 놈, 그치? 여기를 알파라고 친다면, 그죠? 둘 다 알파 나오죠, 그쵸? 그거야. 극한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 뭐, 그 함수로 예를 들자면, 뭐, X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거랑 이거. 얘가 더 크죠? 그래프상으로도 그렇잖아. 이런 함수하고, 이런 함수죠, 그쵸? 둘 다 리미트 취하면, 리미트 X 무한대를 보내버리면, 둘 다 빵 나와, 빵. 그죠? 그때 등호가 만들어지는 거야.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그치? 그래서, 이런 성질로, 이런 성질로 만약에 fx하고 gx하고 hx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hx도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다 리미트를 다 취하는 거야, 이렇게, 리미트. 근데, 이게 너가 알파로 가고, 너도 알파로 갔어. 그리고 극한을 취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호가 만들어져. 그럼 여기는 갈 데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앞뒤에도 이렇게 쭉 누르죠, 이렇게. 샌드위치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넣고 이렇게 눌러서 먹었잖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죠? 그것에 유래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샌드위치라는 뭐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가, 이걸 바꾸더라고. 조임정리라고 바꿔놨는데, 지금 현재 명칭은 이제 조임정리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명칭이 바뀌어져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14번에 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4번. 그 다음에 xfx. 그 다음에 2x분의 1이야. 근데 지금 뭘 요구했냐면, 이거를 준 상태로 지금 요구한 게 뭐냐? 무한대로 갔을 때, 오케이.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것 fx.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주인공이 얘란 말이야. 그치?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일단 x로 나눌 거야. 근데 x로 나누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이거지. 근데 이거 맞아?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근데 양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이거.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니까. 무한대로 갈 극한을 취할 거니까 그냥 x의 양수라고 그냥 간주하고 하는 거지 뭘. 근데 이제 이런 가벼운 것들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넘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반드시 어떤 문제에서는 그런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틀려, 분명히. 가벼운 습관이지만. 그 다음에 이걸 곱해. 다. 근데 이거 양수 맞죠? 어차피 x 무한대로 보낼 건데 뭘. 엄청 큰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역시나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러면 x에다가 루트 4x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곱했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더 크고, 그 다음에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크고,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상태까지 오는 거지, 일단. 그치? 일단은. 그 다음에 리미트 취해주는 거야, 이제 리미트. 응? x를 어디로? 무한대로. x를 무한대로. x를 무한대로. 그죠? 왜? 아니, 그거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개기면 안 되지, 그치? 자, 이거 딱 봐도 뭐야, 이거? 2분의 2. 1 나오지, 그치? 그죠? 얘는 잘 모르겠어. 그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위아래를 최고창 2로 나누는, 이기래. x 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나누면, 할 데가 없네, 씨. 여기다 하자, 그냥. 어떻게 돼? 2, x분의 4, 제곱분의 3.
자, x 하나 날라갔고, 남은 x 하나를 여기다 나눠줘야겠지. 그럼 루트 4 플러스 x에 제곱분의 1 나오죠. 이거 다 빵으로 간단 말이야. 빵. 그럼 루트 4분의 2. 얼마? 2분의 2니까 1 나오죠? 아, 너도 1 나왔어. 그러면 너의 극한도 1이고, 너의 극한도 1이니까 너는 갈 데가 없어. 넌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1이다. 이게 바로 이 조임 정리에 의한 풀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한 풀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앞전에 그 잠깐 앞으로 넘겨볼까 한번? 그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예제 8번에 3번 문제 보면, 이제 8번에 3번 이게 정석책에 있는 문제인데, 그 예제 8번에 3번에 그 해당하는 정석책의 풀이를 보면 부동식을 세워가지고, 그죠? 부동식 보여? 그 다음에 그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을 각각 취하니까 그게 각각 2분의 1이어서 그 가운데 낀 놈도 2분의 1이다. 맞지? 그게 조임 정리야. 알았어? 메모해둬. 거기다가. 그 풀이는 예제 8번에 3번에 해당하는 풀이가 조임 정리에 의한 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어쨌든 결과만을 살폈을 때는 그리 좋은 풀이는 아니야. 그치?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다.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다 알아야 돼.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제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9번. 자, 도형과 관련된 함수의 극한. 자, 이게 얘는 이제 오히려 내신보다는 수능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여지고, 물론 내신도 나오긴 하는데, 수능에 이렇게 도형 관련된 극한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사실 별거 없어.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라고 하면은, 어디서 많이 봤냐면, 대수에서, 너희들 중간고사 시험 봤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보면 어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주고, 원이 있는데 원과 만나는 점이 있고, 이런 거 있었잖아. 이제 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그런 문제랑 유사해. 그지? 어떤 그 그래프의 점들을 표현해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대는 똑같아. 난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 위에 점. 응? 잘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의 특징. 을 잘 반영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값으로 계산만 해주면 끝나. 이런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치? 자, 한번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예제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오고,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y축에 있는 중심이, 그리고 이제 그 P가 원점에 가까워졌을 때 반지름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실제 이 문제를 아이들이 많이 질문을 해. 선생님, 저 이거 도대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뭔 얘기야. 여기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는 건데, 아이고야, 원이, 여기가 P인 거야. 여기 P가 A, A 제곱이라고 할까? 일단 이게 그래프 위의 점이지. 이 그래프 위의 점 표현됐어.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점 지나고 중심이 Y축에 있고, 원점에서 X축에 접하는 그 원의 반지름. 그치? 그거의 극한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거든? 리미트 A가 0으로 가야지 이 점 P가 원점으로 가야지. 문제에서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 A라는 실수가 0으로 가야지만 그 P라는 점이 원점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때 R 이걸 물어본 거야. 그죠? 기본적인 이 베이스는 이렇게 생겨 먹어야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A가 0으로 가는데 R 어쩌라고, 이씨. 얘랑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 관계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이 도형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입돼야죠. 자,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R이잖아. 접하니까, 그치? 근데 여기도 R이야.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우리가 봐줘야지.
그럼 얘를 R이라고 하는 순간 너가 0,R이 되고 0,R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다. 그거 쓰면 되겠지. 그치? 그거 써서 이 식을 결과적으로 이걸 A로 바꿔야죠. 아니 그래야지 극한이 되지.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거리 공식을 써서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자 여기서 그 빼는 거지. A 제곱 빼기 R의 전체 요거지. 그치? 요게 바로 A와 R의 관계식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R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A 4제곱 빼기 2RA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죠. 날라가네? 그죠? 그럼 개꿀인데 이거? 그쵸? 넘어가서 어차피 2RA 제곱 넘어가서 다시 A 제곱 나눠야죠? 이 빌어먹을. 얼마니 그러면? R은 2A 제곱분의 A의 제곱 플러스 A의 4제곱이니까 약분 때리면 2분의 1 플러스 A 제곱이다. 됐지? 끝났죠? 너 A로 바꿔치기 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A 제곱이야. 이건 뭐 그냥 초딩 수준의 계산이죠. 그쵸? 그냥 2분의 1이죠. 그쵸? 이건 부정형이 아니야. 부정형이 뭔 줄 알죠? 정할 수 없는 거.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거. 그냥 대입하면 되는 꼴이야. 그치? 그러니까 보통 도형 관련된 극한 문제를 보면 얘는 쉬워. 얘가 어려워. 얘가. 이 단원에 있으니까 그냥 극한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극한 문제가 아니야. 중학교 때 도형 혹은 대수에서 삼각함수, 삼각비 이런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잘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는 참 내가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문제인데 옛날에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이걸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 자, 이게 A가 0,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X,0이야. 이렇게 있어. 근데 A와 B의 매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 L. 오케이. 자, 원의 둘레의 길이 L이 있어. 근데 B가 원점에 가까워진대, 한없이. 자, B라는 점을 X,0이라고 했어. 누가 그랬어? 얘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치? 그 리미트. 자, 이런 얘기야. 얘가 원점에 가까워진다? 실수 X는 0으로 가야죠.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지금 문제가 X분의 L.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거.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그지? 근데 L은 또 뭐라고 했냐면, 원의 둘레 길이야. 그러면, 이 둘레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이렇게 R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거? 2R파이지, 2R파이, 그치? 됐어, 이제. 우리 목적지는 뻔한 거야. X가 0으로 가는데 얘는 괜찮은데 이거 R 어떡하라고? R을 바꿔야지, X로. R을 X로 바꿔치기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거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내야 돼. 그래서 좀 더 정리해주면 2파이 빠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R을 물어본 거고 얘를 X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지, 그치? 자, 이제 도형을 봐야 돼, 도형. 여기 뭐가 보입니까? 상당히 많은 게 보일 거야. 상당히 이런 거 봤을 때 뭐라고 하죠? 지배적이라고 해야 되나? 보편적인 생각이 뭘까요? 보편적이다. 사실 애매하죠. 그죠? 나한테는 보편적이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의 사고라는 게 그렇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좀 내접어 나왔을 때 많이 하던 건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거. 이거 기억나, 이거? 그죠? 내가 대수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가르칠 때 외접원 나오면 사인 법칙 쓰고 내접원 나오면 이 넓이 공식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가장 좀 지배적이야. 그치? 아닌가?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게 보이는 사람 있어 혹시? 난 다른 게 보인다. 있어? 나는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볼게, 한번. 요거부터 해보고. 자, 뭐야, 이거?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이죠? 그럼 2분의 1 x야. 밑변 곱하기 높이. 이퀄 2분의 r. 그 다음에 모든 변의 길이 합이죠. 그러면 뭐야? 1 플러스 x 플러스 뭐야? 요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치? 요거야. 끝. 여기서 이 r을 우리 목적이 뭐였어? 이거를 무슨 x로 바꾸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되죠? 그쵸? 이거 날라가고, 그쵸?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r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이것분의 x가 되겠다. 그치? 됐죠? 여기 넣어주면 끝나? 넣어주고 계산 때리면 됩니다. 이거 내가 계산해줘야 되나, 이거? 여기, 아이씨. 제가 지금 R에 대입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그냥 X분의 1 곱하는 거잖아. 여기다 X분의 1 곱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냥? 이거 X 날라가네. 아이, 개쉽네. 이거네, 이거, 그치? 그럼 빵빵이니까 얼마? 2분의 1. 파이. 맞아? 맞네, 파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 계산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죠? 계산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다른 의견 중에 내 생각에 좀 나는 이런 풀이에 대해서 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툴을 내가 가지고 있어. 도구. 이게 접하죠? 그럼 이게 R이죠? 이것도 R이야? 이거 1 빼기 R이죠? 여기도 1 빼기 R이야. 이걸 우리가 중딩 때 어떻게 했어? 뭐, 외접선의 성질인가? 그렇게 했었나? 그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했잖아. 이거 뭐 원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그으면 뭐, 중심에서 반지름이고, 뭐 이둘이 뭐 합동이고, 뭐, RHA인가? 그지? 합동이어서 너랑 길이 같다. 그런 거 했었잖아. 그치? 그 내용이야, 지금. 그치?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지. 여기 마찬가지 x 빼기 r. 됐지? 너 더하기 너가. 그지? x 빼기 r 플러스 1 빼기 r. 이거 더하기 이거. 그게 뭐야? 그게 AB의 길이니까 이제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쵸? 이것도 r로 묶어서 해서 하면 또 돼. 알겠어?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 풀이가 없네? 실화냐, 이거? 그러네? 이 풀이 내가 왜 안 넣어놨을까? 자, 이거로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R, 구해서, 그죠? 얘가 조금 뭐 달리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는걸? 이게 2R이니까 2로 나눈 게 R 되겠다, 그치? 이렇게. 얘가 형태가 좀 어렵게 나오겠구나. 아, 이거 유리하면 얘가 되겠다. 그치? 어쨌든, 어쨌든 요것도, 된다라는 거. 알겠어? 이렇게 한 상태로 여기 넣어서 계산해도 답은 나온다. 알겠니? 어쨌든 이 도형을 탐구하는 그런 테크닉, 그런 도구들은 가급적 많이 알아야 돼. 가급적 많이. 자, 됐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알겠어?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풀이가 있어. 세 번째 풀이. 자,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도, 나도 문제 풀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아는 게
나도 이게 정말 다른 문제를 풀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뭐 옛날에 나도 학창 시절에 있었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학생 때 그런 걸 느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있잖아 좀 겸손해야 돼 얘들아. 이거 겸손해야 된다 이거. 이거는 깝치다가 진짜 큰일 난다. 깝친다는 얘기 뭔 얘기냐? 이게 어설프게 쓰지 말라는 얘기. 어설프게 내가 내공이 충분히 쌓였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극한을 푸는데 나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2가지 이상 뭐 3가지 이렇게 풀이 방법이 다 생각이 나고 그들을 초이스를 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딱 봤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게 여기서는 좀 쉬울 것 같아. 이런 것까지 해서 한 20초 내로 떨어지고 뭐 그런 수준까지 오르면 그때서 이거 한번 탐구해봐. 재밌어. 이거는 극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깝치다가는 큰일 난다. 확실할 때까지 해야 돼.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그 목적이 여기 반지름 R이 있어. 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라는 거냐면 요거죠. 그쵸?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l을 구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x가 여기 있죠? 이게 x야. x가 0으로 가. 나 0으로 갈 거야 하고 엄청 붙는 거지. 그치? 그럼 나중에 x가 여기 있어봐. 그럼 삼각형이 이게 보이겠어? 엄청 얄쌍하겠지. 그치? 딱 붙어 있을 거야. 안 보일 거야. 근데 그 안 보이는 상황까지 갔다고 쳐. 진짜 막 얘가 0.1까지 갔어. 졸라 붙어 있어. 안 보여. 근데 다시 거기를 현미경으로 또 졸라 확대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걸?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보일 거야. 맞아? 이거 살짝 기울어져 있겠지만 겁나게 붙어있는 거를 겁나 확대한 거니까 거의 평행하게 보일 거야. 맞아? 내 얘기 맞아? 그러면 이게 여기가 여기 이 중심에서 이게 물론 얘는 접점이 맞지만 얘는 접점이 아닐 테지만 접점화 돼 가겠죠. 접점처럼 돼 가겠지. 그치? 그럼 이게 2R이고 그치? 원 둘레가 뭐야? 원 둘레가 L이잖아. 그치? 원 둘레야. 얘가 2R파이. 근데 이게 X야. 그죠? 그러면 이 L이 지름 곱하기 파인데 지름이 X처럼 돼갈 거 아니야. 지름이 X로 간다는 얘기야. 지름의 극한이. 그러면 L이 X파이지 뭐 X파이. 야, 너 X파이가 되겠는걸? 그럼 파이네? 끝. 이거야. 기가 막히죠? 이게 사실 뭐다? 극한의 직관적 해석이라고 내가 이제 이름을 지어놨어. 내가 지은 거야. 거기는 없어. 근데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 미적분 2에서. 미적분 1은 사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건 없어. 어떤 도형이든 직관적 해석이 다 돼. 다만 우리의 지능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지. 다 됩니다. 선생님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 나의 지능으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직관적으로 다 풀 수 있어, 나는. 오케이? 하지만 그게 위험하거나 그럴 때 나도 하지 않죠. 위험한 경우는 뭐냐? 되게 복잡하고 살짝 아리까리해. 정말 그게 무엇에 가까워진다는 게 명확치가 않은 경우에는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내공이 충분히 쌓였다라는 가정하에 쓰란 얘기야. 알겠어? 깝치지 마라. 이런 것이 안 되면 그냥 이거나 하세요. 그치?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극한의 정어 판단이야. 이게 쉽지 않아. 요거 그 풀이에 있다. 다른 풀이에 나와 있죠. 그쵸? 그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근데 이게 또 미적분 2로 가잖아? 더 잘 돼. 미적분 2로 가면 미적분 2로 가서 공부를 정말 깊게 하잖아? 그럼 더 잘 돼. 미적분 2가 원래 좀 그래. 자, 10번 내용 보자. 자, 이제 정어 판단. 이거 하여튼 그 설렁설렁 하는 습관 버려야 돼.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수학은 그냥 뭐 그러겠는걸 하는 순간
그런 습관을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그 친구는 무조건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근데 얘는 더 그래. 실제 내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야 해봐 그러면 대부분 답은 내. 답은 내고 틀리는 게 뭐다? 한 70% 나와. 70%. 맞는 게 70%. 그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70%밖에 안 나오고 그게 극복이 안 된다. 오케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모두 부정형이죠, 부정형. 보세요. 1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2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맞지? 3번은 무한대 곱하기 0꼴, 4번은 0분의 0꼴. 다 틀렸지. 그죠? 괜찮죠? 1, 2, 3, 4번은 다 거짓말이야. 됐어? 이거 내 해줘야 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거기 5번부터 12번까지가 핵심이야. 알겠죠? 자, 5번부터 12번까지가 핵심이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잘 해야 돼. 언제까지? 100%까지 올려야 돼. 100%까지. 확률 100%. 오케이? 절대로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면 안 돼. 응? 확실할 때만 해야 돼. 그럼 그 확실함의 근거가 뭐냐?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기본 성질,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 볼게요. 5번 문제가 뭐냐? 리미트, 자, fx가 수렴하고, 리미트 fx 빼기 gx도 수렴한대. 그러면, 뭐 편의상, 이걸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리미트, gx, 이것도 수렴하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방법이. 보통 어떤 학생들은 이런 복잡한 것들을 치환하세요라고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물론 맞아. 틀리지 않아. 이걸 통째로 치환해도 돼. 근데 내가 볼 때 가장 빠른 거는 이제 저기 나와 있어. 그 10번 개념에 보면 내가 첫 번째, 자, 사칙연산. 두 번째가 치환. 세 번째가 발레야. 극한의 정확 판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치반. 사칙연산 되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면 치환하고, 안 되면 발레야. 발레가 뭔지 알죠? 발레가 제일 어려워. 이거 안 되는 예가 이런 게 있어. 딱 찾아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사칙연산이 제일 쉬워. 자, 어떡하냐? 자, 너 수렴하죠?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두 식을 뺄 겁니다. 즉, 리미트 fx에서 요거를 뺄 거야. 그럼 이 뺀 결과가 알파 빼기 베타일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알파고 베타니까. 근데,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수렴하고 수렴할 때 뭐가 가능하다?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다. 맞지?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죠. F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합체하면 이걸 지울 수 있지. 그럼 남는 게 G야. 그럼 뭐야? 리미트 GX가 알파 빼기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넌 참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괜찮니? 자, 6번. 자, 리미트 F가, 자, 앞으로 이거 안 쓸게. 편의상. 그 다음 리미트 fx, gx 이렇게. 이게 각각 존재한대. 너 알파라고 하고 너 베타라고 할게. 그때 리미트 gx도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f 얘는 곱해져 있고 얘는 이제 저거니까 그냥 f니까 야,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는걸? fx 곱하기 gx에서 나누기 리미트 f를 나눠버리면 이게 베타 나누기 알파가 돼버리고, 맞죠? 베타 나누기 알파. 그러면 나눗셈이니까, 그래,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나눠버리면, 즉 합체해버리면 이게 f 곱하기 g에서 f가 분모에 깔릴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건 알파분의 베타가 되겠지, 그치? 이게 약분돼가지고, 리미트 g가 알파분의 베타 값으로 수렴하겠는 걸이라고 해서 너를 참이라고 하는 순간 털려버린다. 왜 털리는지 아는 사람. 내가 분명히 얘기한 적 있어. 뭐죠?
극한의 기본 성질 얘기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한 적 있었지. 뭐였죠? 나눗셈 할 때 0인 경우. 그쵸? 만약에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럴 수 있잖아. 얘가 수렴한다라고 했지 꼭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 않았죠.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게 0이면 이 자체를 못한단 말이야. 그게 함정이야. 틀려 이거. 알겠죠? 틀려.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6번은 거짓.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없어야 돼. 여기 G만 있죠. F 없애야 돼? 너를 내가 분모에 깔아버리면 F 약분되면서 G가 나오겠는걸? 근데 이걸 분모에 깔 때 0이면 못 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그냥 보고 나와야 돼. 딱 보고. 그래서 사칙연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 응? 치환에 대한 게 어떤 느낌인지 내가 그거만 간단하게 소개해 줄게. 치환은 뭐냐면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치환은 야 뭔가 복잡해? 그럼 내가 너를 HX하고 치환할 거야. 이거야. 근데 이게 많이 복잡하잖아? 그러면 사칙연산을 어떻게 해서 얘가 나오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경우도 있어 가끔. 어쨌든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면 저기 리미트 fx가 알파고 리미트 hx가 베타인 거잖아. 그치? 치환했으니까, 그치? 맞죠? 근데 치환할 때가 내가 이제 어떤 식을 정했냐면 얘를 지금 통해서 얘라고 치환하면서 이 두 가지가 정의된 거예요. 지금 5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 5번 문제를 사칙연산을 이용하지 않고 치환을 의해서 푸는 건 어떤 건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근데 지금 5번에서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gx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gx 뭐야? 여기서 봐봐. gx는 f 빼기 hx죠. 리미트 fx 빼기 hx야. 맞죠? 수렴하죠. 뭐가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 안 되는데 분리하면 안 돼.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확실한 그런 기본 가정이 있어야 돼. 왜? 우리 그렇게 인지했잖아. 그렇게 암기했지. 극한의 기본 성질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알파고 넌 베타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즉 치환할 때는 복잡한 거 치환한 다음에 그 복잡한 것에 그 치환할 때 그 식을 정리해서 이 목적식을 다시 표현해주면 돼.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 됩니다. 알겠어? 이게 치환을 의한 풀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지만 야 이거 하는데 사칙연산 할 것 같으면 여기 F 없네? 여기서 빼면 되는구나. 빼면 날아가면서 G 나오는구나. 그렇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좀 낫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치환에 의한 풀이를 한번 본인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7번. 자, 리미트 F 존재하고 알파라고 할게. 리미트 F 곱하기 G를 베타라고 할게. 그때 리미트 G의 값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었죠. 아까랑 비슷하다, 그치? 이거 분모에 깔 수 있냐지. 여기서 깔 수 있죠. 별거 아니겠지만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죠. 그치? 7번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참인 거야. 참. 얘랑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거짓. 얘는 참.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치? 그래서 7번은 참. 자, 이제 8번부터는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자, 리미트 G가 알파로 수렴하고 G분의 F. 요게 베타로 수렴한다고 칠게. 그때 이러면 리미트 F도 수렴하는지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둘이 그냥 곱해버려. 곱하게 되면 리미트 G 곱하기 리미트 G분의 F는 알파 베타인 거지. 근데 이게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합체하면서 날아가는 거지, 그치? 그 F밖에 남는 게 없고 된다 이거야. 아주 직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죠. 9번 리미트 F 수렴하시고 G분의 F도 수렴하는데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고 그때 리미트 G가 존재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로 G를 남겨보려면 이거를 뒤집어서 곱해야 돼, 그치? 뒤집어서 곱해야지 F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뒤집어서 곱한다는 게 얘를 나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0이 아니라는 얘처럼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나눠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함정인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유의 연산할 때 내가 시킨 대로 해. 제일 빨라. 사칙 연산이 되는지 확인해서 뭘 지우고 뭘 남겨야 되는지 확인하면 이게 제일 직관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시험보다 훨씬 더 빠르다. 된다면, 오케이? 10번. F 더하기 G가 수렴하고 F 빼기 G가 수렴해. 각각 존재하는데 그때 이러면 리미트 F가 존재하고 리미트 G도 존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자 봐. 이 두 식을 내가 더해볼게. 더하면 뭐 너 더하기 너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이게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합체해가지고 G 날라가고 리미트 EFG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근데 여기서 2를 뺄 수 있나? 근데 그런 친구 있더라고. 이 뺄 수 있으니까 이 빼서 다시 나누면 선생님 그럼 따라서 리미트 F가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맞을까? 맞아. 답은 맞는데 틀려. 아까 얘기하잖아. 그런 사소한 이 논리적 허점을 허용하는 순간 이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막 우리 그 좀비 영화 보면 좀비들 어때? 좀비들 막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방벽 쌌잖아. 그지? 월드워즈 봤어? 월드워즈? 우리 친구들은 최근에 그 뭐 있지? 좀비 영화? 최근에? 군체? 맞나? 군체? 봤어? 안 봤어? 군체 봤어? 봤어? 우리 친구들 영화 안 좋아하는구나. 좀비가 뭔 줄 알아? 좀비. 좀비는 알지? 막 이게 걔네들 어때? 걔네들 생기면 막 막잖아, 못 들어오게. 그 월드워즈라는 영화 보면 좀비들 다 못 들어오게 방벽을 쌓아놓는단 말이야. 근데 좀비가 한 명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한 명으로 끝나? 한 명 들어오면 그냥 다 그냥 가는 거야, 골로. 왜 걔가 뭐 막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전염을 시키지, 전염. 그치? 그런 거랑 비슷해. 생각도 이런 걸 허용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다른 것들을 다 오염시켜. 나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자꾸 막 딴 데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되겠지 뭘. 내피셜로 풀고 있는 거야. 왜 안 되는 줄 알아? 우리 분명히 얘기했죠. 다시 이건 내가 직접 얘기해야겠다. 자, 3번 내용 갑시다. 자, 3번. 극한의 기본 성질에 다시 동그라미, 괄호 3번 보세요. 거기 뭐가 있냐면, 개념 3번에 3번이야. 거기 뭐가 있어? KFX 있을 때, 이게 K 빠지고 리미트 FX가 되긴 되는데, 언제 되는 거야? FX가 수렴할 때. 이게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내가 FX가 수렴하는 걸 밝히고 있는 도중이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는 F가 수렴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뺐단 얘기야. 이게 보니까 이 선생님 놈의 새끼들도 있잖아. 이렇게 하는 놈들 많더라고. 막 빼버려, 지가. 맞아. 답은 이게 맞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좀비야, 좀비. 내 생각에 좀비야. 빌어먹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건 괜찮아.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지정된 어떤 개념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다시 리미트 2라는 상수함수를 만들고 리미트 2는 2죠. 얘 무한 들어가도 2지 뭘 그냥, 그치? 뭐 A로 가도 2고, 그치? 그럼 이 둘을 다시 나누는 거야. 수렴하고 수렴하잖아. 다시 요 식에서 요걸 나눠주는 거지. 그럼 얘가 분모에 깔려지면서 2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리미트 F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라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는 완벽한 풀이라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비로소 우리가 얘를 증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3번 내용 못한다고 했지? 극한의 기본 성질. 그래도 이 성질을 이용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100% 우리가 약속된 바만 사용해 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너는 수렴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너 마찬가지겠죠? 왜? 이번에 이걸 빼야지. 빼면 어떻게 돼? 리미트 2g가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거기 또 얘를 만들어서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뒤에 해설이 있어. 이 뒤에 넘겨보세요. 13페이지부터 뭐 쭉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또 역시나 문서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보이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내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편집해서 다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수업했으면은 아이들이 이해를 정말 잘하겠다라는 대로 내가 이 시나리오를 짠 거지.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막 보고 풀면 안 되고, 그지? 내가 다 하고 확인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했고요. 자, 11번을 이거 하여튼 해보자. 시간이 지금 애매한데. 자, 11번하고 12번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리미트 x, fx가 존재한대. 근데 x가 지금 무한대로 가.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얘만 가지고 리미트 fx가 존재하네. 어이씨, 킹 받네. 너 왜 여기도 킹 받아? 저거 위에 더해가지고 리미트 2f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두 개 fg를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이거?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더한 거지, 양쪽을. 이 두 개를 더한 거야. 잘 모르겠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맞아? 해줄게. 자, 다시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 f 더하기 g 플러스 리미트 f 빼기 g를 한 거야. 이게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지. 맞지? 이놈 더하기 이놈 한 거야. 괜찮니? 근데 이거 수렴하죠? 이거 수렴하지, 그치? 그럼 뭐가 가능해? 합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괜찮아? 그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저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수렴한다고 밝히지 못하면 이렇게 못하지. 너가 수렴하잖아, 지금. 수렴하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거지. 수렴하는지 모르면 합칠 수 없지. 그 얘기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정의한 거는 뭐다? 그 개념 3번에서 정의했던 게 뭐냐면, 수렴할 때만 합치거나 나눌 수 있다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등수학의 한계야, 사실은. 고등수학에도 증명 불가능한 것을 쓰다 보니까 딱 우리가 거기서, 이건 대학 수학의 내용이지만 이걸 우리가 쓰면은 고등수학에서 필요한 것들이 증명되는 게 많으니까 이걸 쓰기 시작한 거였거든. 거기서 철저하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것만 하자는 얘기야. 그렇게 해야지만 완벽하다는 거죠. 괜찮니?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랑 또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이 어떡하냐? 안 되겠다. 얘만 해야겠다. 자, 뭐 이상해. 허전해. 얘네들은 다 두 개였잖아. 없죠? 이 중간에 가상으로 이걸 만드는 거야. x가 무한 들어갔을 때 x. 이거 무한대지. 내가 앞서 얘기했어. 개념 3번에서 얘기했을 때 다 수렴하는 것들만 했었겠지만 수렴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였어? 무한대분의 k꼴. 이게 0이었었지, 그치? 졸라 커지는 수분의 작은 수. 그냥 수. 얘가 1조여도 0이라고 했지, 그치? 이게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리미트 x분의 xfx를 생각해봐. 그럼 얘는 무한 들어가고 얘는 알파로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0이지.
그지? 맞나요? 이거는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측 연산을 쓴 게 아니야. 그죠? 요 극한은 확실하게 0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쓴 거지. 사측 연산을 쓴 게 아니라, 그치? 비스무리하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날라가잖아. 그래서 fx가 어떻게 된다? 이게 0으로 존재한다가 참이 되는 거야. 이게 약간 어려워. 요게 약간 어려워. 요게. 다른 놈들하고 약간 결이 다르죠? 그죠? 그냥 강제로 수렴하지도 않는데 얘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나눠서 했단 말이지. 그치? 그치만 판단이 100%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다? 내가 이거를, 그 개념 3 얘기하면서 기억나죠? 그 개념 3번에 보면 그 제일 밑에 있어. 다시 가보세요, 한번. 개념 3번에 제일 하단부에 수렴하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정리도 자주 쓰인다. 보이지? 거기다 내가 표시를 좀 해놓으라고 한 것 같은데 개념 3번이면 앞으로 가야죠. 요거. 그치, 요거, 그치? 그거야, 그거.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 나머지 그 뒤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이 바이블에 있는 문제 숙제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바이블을 일단은 끝까지 모두 숙제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 혹시? 어떤 질문이요? 그러니까 뭐 수학에 이거라든지 뭐 숙제에 대해서 없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